네, 오늘 아침에 한 부음이 들려왔습니다.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노재봉 전 총리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. 우리 국제 정치학계의 아주 태두시고요. 특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이 비서실장도 역임을 했고 또 총리도 역임을 하시고 특히 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 해내신 6.29 선언을 또 이끌어냈던 그 주역이시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국제정치학계 태두이신 이 노재봉 전 총리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동안 이제 한 1년 동안 혈액 암으로 투병하셨던 것 같은데요. 이분들 제자가 많습니다. 그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. 이 체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꼭 지켜달라.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. 그동안 노재봉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경고장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언론 인터뷰나 또 기고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가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. 자,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정말 이 자유민주체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달라는 그런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고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이 아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뭐 이 태도라고 할 만큼 노재봉 전 총리의 업적이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돌아가셨네요. 그 노재봉 교수가 제 대학 다닐 때 외교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정말로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외교학과는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러셨대요. 하실 수 있는 게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네네. 하셨으니까.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강연은 몇 번 들어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이다. 참 네. 인사이트가 깊고 대단하신 분이다.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이제 연세도 지금 한 90 가까이 되셨을 네, 거예요. 88입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 사회에 어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구나.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 네, 정말 제가 아마 뵌 것도 한 2년 전인가요? 한번 우연찮게 뵀었는데 정말 그때도 이렇게 예리한 시각과 또 정말 이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원로들께서 정말 돌아가신다는 게 대해서 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큰 자산을 잃어버린 같은 그런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새로 취임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아마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.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거 앞으로 절대 안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.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가서 마치 윤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서 그것이 꽤 아마 전국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들을 꽤 있었다는 지적들을 해왔지 않습니까?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정진석 지금 신임 비서실장이 일단 좀 군기를 잡는 것 같아요. 내부 기강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그동안 마치 대통령 측근 뭐 실세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제 박영선 양정철 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좀 놀라셨고 또 분노에 맞이하셨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아마 앞으로 좀 단속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여든 야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예민한 그러한 시기인데, 네. 이럴 때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무슨 관계자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도 5번 하시고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경륜이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정진석 실장이 굉장히 그립감이 강한 분이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네. 그런 모습을,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. 지금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실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홍철호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고 아마 후속 인선도 뭐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천하람이 뭐 당선자죠. 개혁신당의 연일 이 성인 페스티벌
이거를 두고서 아주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 금지하느냐 그러면서 왜 룸사롱은 문을 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.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일본에는 성인물 이 제작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거든요. 보통 AV라고 이야기를 하죠. 어덜트 비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우들이 이제 한국에가 진출해서 조금 그 굉장히 야한 그런 뭐 이 쇼를 하는 모양이에요. 그걸 원래 이제 강남 쪽에서 열기로 했다가 이제 강남구청이 반대해서 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발하고 특히 이제 개혁신당에 주로 20, 30대 남성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저기 동탄에 가서 열어라. 아니 그렇게 이 성인 페스티벌 열고 싶으면 그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동탄에 가서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왜 딴 지역 가서 못 여는 가지고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희한하게 야당이 되면은 저런 식으로 좀 성향이 바뀌는 건가? 아니면은 네. 저런 성향이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발현이 된 건가? 왜냐면 다른 사람들 떠나가지고 김준혁 당선인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.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네. 천하람 그 변호사였죠. 변호사이죠. 그다음에 이제 당선인인데 원래부터 그런 취향이었나 그런 성향이었나 음. 전 좀 이상하다,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뭐 이게 뭐 강남구청 뭐 파주 뭐 이런데 그 뭐 왜 안 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동탄 가셔서 거기서 열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. 근데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그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괜히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. 자, 어제 아마 저희 방송 끝나고 들어온 소식인데요.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16일 화요일이었죠. 화요일 날 저녁에 비대위원들과 아마 뒤풀이를 한 모양입니다.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또 아마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.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. 본인이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고생했던 비대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좀 마지막 어떤 만남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선거 때 많이 힘써 주었던 많은 분들을 좀 건강이 회복되면 가서 꼭 인사를 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. 그러니까 뭐 한편에 이걸 두고 아니 왜 저 힘들게 저 비대위원들하고 밥 먹을 수 있으면서 대통령하고는 왜 안 먹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조만간 윤 대통령하고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만날 것 같으니까요. 굳이 이걸 가지고 왜 뭐 안 만나냐 왜 뭐 이런 등등 저는 이런 이야기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요. 저녁 만찬이 16일이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16일 날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지금 몸 상태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상황이 도저히 아니구나. 네.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했던 게 19일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22일인가요? 22일에 이제 식사하자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데 그런데 16일에 나가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만한 그 계제가 아니고 네. 그러니까 몸을 조금 더 추스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앞에서 무슨 실수하고 뭐 그러면 막 그 뭐 감기라도 옮기게 되면 그것도 또 그 폐를 갖다 그럼요. 끼치는 네네.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좋게 생각하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뭐 의욕을 증폭시키는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. 네. 아마 이날 무리하게 나간 것 때문에 더 몸이 좀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뭐 주로 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특히 그날 무리해서 화요일 날 가는 바람에 꽤 좋지 않아졌다. 뭐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의 이 술판 회유 이거에 관련해서 아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. 도대체 뭐냐 지금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사법 방해다 지금 검찰권 침해하는 것이다 뭐 등등 아주 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깨갱해 버렸습니다. 그렇게 매일 회의에서 무슨 뭐 대책위원회 만들고 뭐 매일 공격하더니 오늘 이 문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
오늘 회의를 열었는데요.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을 없었습니다. 보통 이원석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이 총장한테 비난하고 할 텐데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? 왜 그랬을까요? 이제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이게 지금 술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요. 자,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원래는 내일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첫 번째 회동에서요. 민주당이 정말 무리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그동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해라.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특검법 통과에 대한 뭐 입장 밝혀라. 그다음에 또 전국민 25만 원 그거 반드시 한다는 약속해라. 뭐 등등 아주 쏟아냈다고 그럽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죠. 자, 그러니까 그 이야기 좀 짚어드리고 지금요 거의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을 두고 내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지금 추미애와 정성호가 지금 완전 한판 붙어버렸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